학생이 임신을 해 소년 감염자는 10년 새 내내 나는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란 교육 목표의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중학교 수학은 전국 7위에서 13위, 영어는 7위에서 14위로 고등학교는 수학이 1위에서 8위, 영어는 2위에서 9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발,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경기도는 2011년에 5배 증가했고 2011년에 도입한 광주시는 2012년에 2.5배 증가하는 등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모든 지역에서 성문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최근 경남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